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분은 그때마다 매번 삭제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또 들어왔네요. 이분은 좀 참네, 어처구니 없네. 왜 남의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여러 차례 이 사람을 신고를 했는데 또 들어온 거 보니까 무슨 계정이 한 열 몇 개씩 되나 보죠. 수수님, 송담스님하고 법륜스님이 다 썩어빠진 조계종에서 나오셨죠? 라고 하셨습니다. 송담스님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선에 있어서 참선 이런 거 선 있어서 남의 진제, 북송담 남진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쪽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중부지방쯤에 수도권 부근에 송담스님, 남쪽에 진제스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송담스님이고 진제스님이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송담스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여전히 그 존경을 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제스님은 아닙니다. 예, 제가 진제스님과 관련된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하는데 제가 스님을 제가 일반 속가에 있는 사람이 제가 신자가 스님을 평가하는 게 전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이 속가에 사는 제가 신도들 눈에도 깜냥이 보이면 그건 스님 잘못이죠. 그죠? 제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만 일단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대북 송금 무죄 밝힐 결정적 증거. 검찰은 잘 모른다. 아니, 검찰은 제 발등을 찍었다.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대북 송금 사건은요,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라는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 혹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한 스마트팜 사업비다. 즉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보낸 거다. 경기도를 위해서 대신 보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다. 결국에는 그거겠지. 그러면 사업권을 우리한테 달라는 그런 거겠죠. 근데 대북 사업이 이권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북한하고 그 합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보낸 거예요. 합작 사업을 위한 비용을 보냈는데 그게 왜 위법이 되죠? 여러분, 그게 위법인 것 같아요?
검찰은 이걸 제3자 뇌물이라는데 일단 북한에 돈이 갔다고 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그게 왜 뇌물이 되지? 비용이잖아요. 특히 비용이라기보다 투자잖아, 투자. 경기도가 해야 될 투자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쌍방울이 대신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쌍방울한테 빚을 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랬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지. 비용을 글쎄 그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그게 왜 그래서 그 경기도가 치러야 될 돈이라면 그걸 쌍방울이 대신했다면 이익은 경기도가 받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뇌물이 되죠? 경기도가 이익을 받는데 왜 이게 개인이 이익을 봐야지 이게 뇌물이잖아. 그죠?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는데 이게 왜 뇌물이 되죠? 자, 일단 말 자체가 안 되죠. 자, 그 밖에도 이 대북송금의 대북송금 사건의 무죄를 밝힐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재발등을 찍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검찰이 유죄의 증거랍시고 막 떠든 얘기들이 사실은 이재명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냈다. 500만 달러를 스마트팜, 그러니까 검찰 주장은 그거예요.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금, 방북 비용이래. 자, 좋아. 방북 비용은 또 그렇다 치고 스마트팜 사업비는 이익을 결국에 경기도가 받단 말이야. 경기도가 받는데 그게 왜 이재명 뇌물이 되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자, 기가 차죠?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판사가 이 재판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공소 기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판사들이 하나같이 검사들 눈치를 실실실실 보고 있고 검사들 눈밖에 나면 지들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판사들 자체 사고 방식이 글러 먹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일반 상식에서 좀 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배심원 갖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참여재판 됐으면 이런 상황 안 나와요. 자, 국민 여러분, 이익은 경기도가 받습니다. 이익은 경기도가 받고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물인가요? 이게 뇌물인가요? 이걸 뇌물로 처벌해야 합니까? 개인은 아무 이익 못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모든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익 본 거를 뇌물로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합니까? 거기에 맞다라고 말할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즉 이게 만약에 배심원 제도였다면 애시당초 작살이 났을 사건이에요. 근데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정경심 교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 표창장 위조했다 쳐. 그래, 표창장 위조 유죄인데 그럼 이거 몇 년 때려야 돼? 이거 4년짜리야 이게? 야, 자, 최강욱 의원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이라고 쳐. 그래, 허위 발급도 아니지만 허위 발급이라고 쳐.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야 돼? 이게 상식에 맞냐고. 시민의 상식에 맞냐고요. 그런데 이게 판사의 상식에 맞대. 그러면 판사의 상식이 잘못된 겁니까? 시민의 상식이 잘못된 겁니까? 대가리를 깨버려야 되는 거는 시민입니까? 아니면 판사 새끼입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를 법정에서 안 나오고 이걸 제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때가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좀 한번 잘 보세요. 북한이 돈 문제로 호통을 친 날
이화영과 김성태가 쌍방울 대납 대화를 나눴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신 보담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송명철이 이전 지사를 보고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 2018년에 주기로 했는데 못 줬기 때문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가 여기 왔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왜? 이게 뭐하는 자리였는데? 가면 안 되나? 자 봅시다. 송명철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송명철이 어마어마한 사람 같아. 자 여러분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공무원이 남한 공무원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큰 소리를 쳐도 돼? 큰 소리 친다고 남한 공무원이 겁먹어? 여러분 겁먹습니까? 누가 겁먹는데? 이 말 자체가 허구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지. 송명철이 감히 얘가 도대체 지가 뭐라고 남한의 공무원한테 더군다나 부지사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낯으로 왔느냐고 소리를 지른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 다음 투자는 아예 앞으로 투자 완전히 끝장을 보자는 얘기지. 어떤 경우에도요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상대방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무원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외교관이라는 게 그런 자리예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외교관이에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외교관의 어떤 그런 언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교관은 절대 큰 소리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송명철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소리를 질렀는데 얼마 뒤에 그거 같이 또 어딘가 보면은 러브샷 했다고 그렇게 나오네? 뭔데? 여기서 일단 앞뒤가 안 맞죠. 어디에서는 러브샷 했다. 어디서는 소리 질렀다. 어떻게 한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송명철이의 또라이야? 좀 전에 무슨 낯으로 여기 왔어! 라고 소리 질렀는데 조금 뒤에 가서 러브샷하고 이러고 있어? 또라이네. 그런 놈하고 사업해요? 요새는요. 노가다도 그런 놈하고는 사업 안 해요. 진짜 건설공사장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놈 앞에서 막 좀 전에 승질냈다가 돌아서 가지고 헤헤헤 이런 놈은요. 그런 놈하고는 사업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런 애는 99.9% 사기꾼이거든. 그런데 북한의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고? 자, 좋아. 했다 쳐. 송명철이 누구냐고 도대체. 자, 송명철하고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김성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송명철로 돼 있죠. 자, 이화영이 공화국에 실수했다 라는 말을 김성해라는 사람이 했대. 경기도가 여기에 왜 왔나? 이 얘기를 송명철이가 했대. 자, 이 두 사람은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소속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기구 성격이에요. 북한이 그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경우에 민간기구를 대신해서 납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기구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내에서는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외형상 민간인 성격이에요. 민간기구고요. 명칭은 부실장입니다. 실장도 아니고 부실장이야. 우리나라에서도요. 실장, 국장이면요. 2급 아니면 3급이에요. 국장이면 1급인데 뭐 실장쯤 되면 2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부실장이면 3급까지 내려갈 겁니다. 우리나라에 부실장이라는 게 제대로 잘 없는데 자, 뭐 차장이라 그러겠지. 여하튼 자, 우리나라 같으면 국장급도 안 되는 자야.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의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장급이면 우리나라에서
국장급 채 안 되니까 2급 정도가 돼요. 부실장급이면 3급입니다. 4급이면은 서기관이라 과장급인데 과장급 중에서도 조금 고참 과장이면은 3급짜리 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실장은 3급짜리 과장, 고참 과장급으로 받아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의 부실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급수로는 한참 아래인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부처의 국장하고요, 정부 부처 국장하고요, 외청 외청의 국장하고는 똑같이 이름은 국장이지만 급수가 틀려요. 정부 부처의 국장은 1급인데 외청 국장은 2급 혹은 3급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의 국장하고 일반 민간 기구의 실장, 부실장은 애시당 쪽 급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기껏 해봤자 정부 부처 과장급밖에 안 돼요. 아무리 좋게 봐봤자 과장급이에요. 과장급. 근데 기껏 해봤자 기껏해야 과장급이 우리나라 부지사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경기도가 여기 왜 왔냐고? 뭐야? 판 깨자는 말이잖아. 그거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감히 과장 따위가 부지사한테 와가지고, 경기도 부지사한테 와가지고 왜 왔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그러면 판 깨자는 얘기잖아. 그죠? 판 깨자는 얘긴데, 근데 여기에다가 돈을 줬다고?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상대방이나 돼? 아니, 좋아. 소리 질렀다 쳐. 소리 질렀다 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소리 질렀다 쳐. 자, 그래서 돈을 주기로 했다 쳐. 검찰 측 주장대로 돈을 주기로 했다 쳐. 그래서 돈을 받아간 게 누군데? 지금은 송명철이 받아간 걸로 돼 있어요. 송명철이 돈을 받아갈 급수가 되나? 뭔데 이 사람이? 급수가 안 되죠.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갈 급수가 되느냐? 경기도에서 가는 돈이 기껏해 과장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그게 관이 돼? 적어도 경기도에서 돈이 들어간 거면 저쪽에서도 차관급에서 메시지가 나와야지 돈 받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소속이었으면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정도가 돈 받았습니다라고 써줘야지. 근데 기껏해야 지금 뭐야? 송명철이 받았다고 한 거야. 이게 과연 급수가 맞나요? 자, 검찰은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에서의 프로토콜이나 모두스 비벤디를 생각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어쨌든 간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쌍방울 대북 협력 사업을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쌍방울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은요, 2가지였습니다. 북한의 농업과 광업 등에 대한 투자였고요.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었고 그게 총 8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경기도의 사업비,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고 방북 활동의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경기도의 활동 자금이었다면, 경기도 자금이었다면 적어도 경기도가 보냈으니 저쪽에서도 그게 급에 맞는 수령증, 한마디로 해서 영수증이 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죠. 기껏해야 송명철이야. 그러면 송명철이 영수증을 써줘도 될 정도의 사람이 보냈다는 얘기죠. 그럼 뭐 결국에는 그거는 쌍방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황적인 증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은 이 김성태의 진술입니다.
김성태는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보내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대요. 그리고 2018년 11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쪽 인사를 만나서 대납을 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보셨죠? 아까 제일 먼저 보셨던 그 화면 기억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서 한 사진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돈 문제로 호통친 날 쌍방울이 대납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그게 언제라고요? 2019년 1월 11일이라고 얘기했죠. 2019년 1월 11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1월 11일이라고 증언을 했네요. 그죠? 분명히. 예. 그랬는데, 자, 김성태는 또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김성태는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2018년 11월에 중국 심양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서 대납을 약속했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자, 뭐예요? 시간이 맞나요? 안 맞나요? 예, 벌써 여기서 2달의 차이가 나오죠. 자, 스마트팜 사업비하고 방북비 이걸 언제 보냈느냐? 2019년 4월하고요. 2019년 6월에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달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김성태가 이 돈을 줬다라는 시기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심양에서 줬다라고 하더니 나중에서는 마카오에서 줬다. 나중에는 하이난에서 줬다. 북경에서 줬다. 청도에서 줬다. 장소와 시기가 계속 바뀌어요. 돈의 액수도 조금씩 틀려집니다. 처음에는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줬다 그러더니 액수나 그게 돈을 지급한 장소, 돈을 받은 사람이 계속 틀려져요. 심양하고 마카오가 헷갈린데 마카오 왜 헷갈리죠? 심양하고 마카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양하고 청도라면 내 모르겠다. 근데 심양하고 청도만 해도 우리나라라고 비교를 해보면 거리가 엄청나죠. 심양은 소위 말 만주 쪽에 있잖아. 만주 벌판이잖아요. 그 청도는 어딥니까? 산동반도에 있잖아요.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km 정도 떨어졌을걸요. 직선거리로 한 뭐 700~800km고 기차로 돌아가야 돼. 기차 타면 돌아가야 되니까 한 1000km 이상 떨어졌을걸요. 자, 심양하고 청도가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심양하고 마카오가 헷갈린다고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마카오 하면 딱 떠오르지. 도박. 그러니까 이 새끼 이게 혹시 김성태가 마카오 가서 도박한 돈, 그래가 돈 잃고, 지가 도박해서 돈 잃고, 그거를 대북 송금했다고 지금 땡깡 쓰는 거 아니냐, 떼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특히 지금,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지금 송명철이 써줬다는 명수증이 있는데, 그 송명철이 써준 명수증을 얼마를 받았다고 돼 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2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을 명목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게 대북, 방북 사업비라는 등, 스마트팜 사업비라는 등 그런 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이라든지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가 추진할 스마트팜 사업비였다면 거기에 분명히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썼을 거예요. 경기도를 위하여 200만 달러를 받았다. 아니면 스마트팜 사업비로 200만 달러를 받았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만약에 경기도에 돈이 글로 간 거였다면 그따구로 영수증을 썼겠어요?
그따구로 영수증 써서 갖고 오면은요, 저 같아도 그거 내버립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보낸 돈이란 거 지가 알아 몰라.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제일 정확한 게 그거예요. 뭘 돈을 보낸다든지, 공직뿐만 아니라 무슨 대기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보낸다든지 뭐든지 할 때 영수증에 반드시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라는 걸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사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그거예요. 영수증에 만약에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라고 썼잖아. 무슨 명목으로? 그게 안 쓰여져 있으면은 내가 준 돈을 받았다는 건지, 남이 준 돈을 받았다는 건지, 내가 준 돈도 그냥 내가 선물한 돈이라고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물건 대가로 받았다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나중에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줍니다. 자기는 물건 값으로 1억 원을 줘요.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은 뭐라고 받았느냐? 처음에는 영수증에 1억 원을 정의 영수함이라고 해서 영수증 써서 보냈어. 자,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A와 B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A가 쫓아가죠. 야, 나 물건값 줬잖아. 1억 원 줬잖아.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언제 물건값으로 줬냐? 너 옛날에 빌려간 돈, 그 못 갚은 돈, 그 돈에 이자를 그때 준 거였지 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A는 열받아요. 아니 그때 그 돈은 내가 이자를 다 줬잖아. 그러니까 언제 줬니? 그건 내가 영수증 준 적 있니? 없지. 그러니까 그때 안 준 이자 이때 받은 거야. 물건값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값 다시 내놔.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져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명목으로 받았다고 쓰지 않으면요, 그 영수증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그런데 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 그럼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넘어간 돈인지, 경기도를 위해서 넘어간 돈인지, 아니면 쌍방울이 지들 필요에 의해서 준 돈인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증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고 내가 북한에 가고 싶어서 북한한테 방북 비용을 보냈다. 그래야 쌍방울 보고 돈 주라 했다. 그랬는데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방북 비용이란 말은 없이 200만 달러를 정의 영수함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 영수증을 갖고 왔다.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쌍방울, 니들이 북한에 돈 준 거 그걸로 영수증 받아놓고 내 대신 줬다고 니들 뻥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돈을 줬다라고 네가 어떻게 입증할 거야? 설명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명목이 안 쓰여져 있으면 날 위해 썼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사업할 때. 그거 안 하면요, 사기당합니다. 100% 사기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명목을 안 쓰는 사람요, 100% 사기꾼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이 무죄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사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있었죠. 뭐 어떤 거? 자, 지난 10월 9일입니다. 지난 10월 9일 검사가 법정에서 안부수 회장한테 안부수 회장을 불러다 놓고 증인 신문을 해요. 그 뭐라고 부르느냐? 경기도가 북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4차례 정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4차례 공문 보낸 거에 보면은 쌀 10만 톤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사가 표시를 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쌀 10만 톤 얘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쌀 10만 톤이 실은 방북 대가였고 방북 대가로 쌀 10만 톤을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에서 돈을 보냈기 때문에 갑자기 쌀 10만 톤 제공 의사가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쌀 10만 톤 제공 이사가 있었던 건 2019년 6월이고요. 방북 대가가 사라진 공문은 2019년 7월입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공문 내용이 바뀌었는데 공문 내용이 바뀐 거, 저 쌀 10만 톤이 있다가 사라진 거는 방북 대가를 줬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쌀 10만 톤이 애시당초 방북 대가로 주기로 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기죠. 그게 왜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황당무계한 소리 아니야. 예? 자, 그리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죠. 일단 쌀 10만 톤이 얼마다? 예, 계산해 보면은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북한에 보낸 돈은 얼마다? 크게 쳐봤자 탈탈 털어봤자 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억이에요. 1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으면 3천억인데 북한이 기껏 100억 받고 떨어진 거야. 3천억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안 주고 기껏 100억을 줬는데 100억 받고 물러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일단 말이 되나요? 일단 말이 안 되죠. 자, 다 좋아. 다 좋아. 뭐 그렇다 쳐. 자, 그런데 봅시다. 검찰에 이런 주장이 나오려면은 돈을 줬으니까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경기도에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남한이 바뀌든 북한이 바뀌든 뭔가 변화가 왔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이거든요. 돈이 갔으니까 당연히 변화하겠지. 봐. 돈이 갔는데 양쪽 다 1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아놓고 입 싹 닫고 있을 수는 있나요? 준 사람은 줬는데 받았니? 라고 묻을 거고 받은 애는 아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야. 그 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랬으면 보내는 놈이 공문에도 보면은 돈 보냈는데 혹시 받았니? 라고 공문에 쓰거나 증 쓸 수 없으면은 아유 이제부터 우리가 사업을 가로막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시다. 뭐 이런 공문이 갔다거나 하여튼 뭔가 태도 변화가 와야 되잖아. 북한 역시도 태도 변화가 있어야 돼. 있었냐고? 없어요. 자, 기껏해서 찾은 게 검찰도 찾은 게 쌀 10만 톤 얘기가 사라졌다 이거였던 거야.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그래요. 그 돈이 간 시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거로는 뭐냐면 2019년 4월 혹은 6월 뭐 그렇게 해요. 자, 이 사이에 500만 달러가 갔대는데 그런데 4월 달에도 6월 달에도 7월에도 11월에도 돈 갔다, 돈 보냈다, 돈 받았냐? 라는 뭐 그렇게 볼만한 그런 흔적이 없고 심지어 내용도 거의 안 바뀌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북한이 방북 대가로 800만 달러든 500만 달러든 혹은 300만 달러든 하여튼 받았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초청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초청장은 왜 안 왔죠? 돈 받아놓고 초청장은 왜 안 보내지? 니들은 돈 보내놓고 사업 같이 하기로 놓고 사업 못했다고 승질까지 냈다면서 지들은 왜 돈 받고 왜 초청장도 안 보내? 그 초청장이 언제 쓰여지든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초청장은 보내야 정상이잖아. 왜 초청장도 안 보냈을까? 돈 받았으면 초청장 보내는 거 아니야. 방북 대가를 받았는데 초청장 보낼 거 아니야. 왜 안 줬지? 준 게 없어요. 초청장은 어떻게 오느냐. 북한이 우리 통일부에 초청장을 팩스로 보내요. 그래서 그 팩스가 오면은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북한에 초청장이 왔는데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에서 북한하고 접촉할 때도 통일부를 거칩니다. 통일부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북한한테 그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에 팩스 좀 보내주세요라고 보내. 그럼 그게 북한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에 팩스가 넘어가요. 근데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공문은요. 통일부에서 북한으로 발송을 안 했어요. 그 이인영이 안 보냈대. 왜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몰랐어. 돈을 요구를 하려면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돼야지 돈을
요구를 하지. 예. 공문 자체가 안 갔다고 통일부에서.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공문은 뭐다? 전부 다 경기도가 통일부에 이것 좀 북한에 보내주세요 하고 의뢰한 거예요. 실제로 북한까지 가진 않았어. 그런데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북 송금이 말이 돼요, 지금?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 주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김성태 지가 지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보낸 돈인데 그거를 이재명 거라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야. 마치 유동규가 지가 받아 처먹은 뇌물을 이재명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검찰이 이런 어거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의심을 안 해. 아유, 검사가 저렇게 주장할 정도면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지. 아니, 그럴 만한 근거를 법정에 내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법정에서 근거를 안 내놨는데도 검사 말이니까 껌뻑 죽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의 수준이야. 그래서 이상한 재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우, 열받습니다. 자, 다림정원님 오셨고요. 김성태도 어차피 말뿐이라 이화영만 잘 버티면 검새들도 소설을 완성 못할 거다.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애시당초에 말 자체가,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고 중간중간에 뻥뻥 구멍이 뚫리는데도 판사들이 엔간하면은 검사들 얘기를 다 믿고 검사들이 주장을 신뢰를 하더라고. 검사들이 거짓말할 거라는 건 아예 제껴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이상하게 나는 거죠. 김경수 지사 건 보세요. 김경수 지사 결국에 닭갈비, 닭갈비를 닭갈비를 매장에 와서 먹었는지 아니면 닭갈비를 싸가지고 가서 느릅나무인지 뭔지 거기에서 먹었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시연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게 갈려지는데 검찰은 나중에 그래서 닭갈비 문제가 닭갈비 그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주장이 완전히 깨져 버렸는데도 그랬는데도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 닭갈비를 가지고 왔다가 닭갈비를 먹었네 안 먹었네 식당에 갔네 안 갔네 도착한 시간이 7시네 8시네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때마다 김경수 지사가 계속해서 드루킹의 주장이 무엇이 허구고 다 이렇게 다 논박을 하는데 다 논박을 했는데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법원이 검찰 편을 들어줘요. 만약에 정말 드루킹이 진짜로 김경수한테 그걸 보여줬으면 제대로 설명을 했겠지. 근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진술을 못하고 진술이 판판이 뒤집어지고 판판이 반증되면은 애시당초 뭡니까? 진술이 틀렸다. 증언 자체는 쓸모가 없다. 라고 인정하고 하기 시작해야죠. 그런데 계속 반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언과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는 법정에서 그걸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 애시당초에 맨 처음 최초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아니면 그게 논박이 돼버리면 무죄 선고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최초 공소장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 논박됐는데 새로운 주장을 또 들고 나오고 그게 논박당하니까 또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고 묻자라고. 그런데 그거를 유죄를 때려준다고? 그럼 판사 새끼가 미친 새끼지. 대한민국은 판사가 틀려먹은 거예요. 드루킹의 주장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아휴,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단을 내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생억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그간 판사들이 얼마나 이 검사들의 허술한 주장을 손을 들어줬는지, 허술한 주장을 다 인정해줬는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신뢰할 수 없는 재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